안녕하세요. 쓰담쓰담치담의 유은수 노무사.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삼성전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로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급이 과연 임금인지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논란이 있고,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승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영성과급이 과연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윤수 노무사님은 경영성과급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노무사가 되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닐 때 연말마다 경영 성과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슨 성격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영 성과급이었던 것 같네요. 네, 혹시 임금으로 그 당시 인정이 안 됐으면 언제든지 그 퇴직금 차액을 청구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큰 대기업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산이 끝나고 올해는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어떤 사업부는 몇 퍼센트, 이런 언론에서 보도를 보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얘기들은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영성과급이 만약에 임금으로 인정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좀 소송을 진행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경영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 경영 성과급도 12분의 1로 나누어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영향력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임금의 요건인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매월 월급으로 받으시는 금액은 대부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것이 임금인지 정한 요건은 첫 번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임금의 구성 항목들을 보셨을 때 기본급 당연히 인정되고요. 연장근무 수당이나 각종 휴일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 당연히 임금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식대나 아니면 체력 단련비, 그리고 가족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때문에 논쟁이 있었으나 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모두 임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통신비나 출장비처럼 실비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그런 실비 정산적 금품이나 식권같이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은 임금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경영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임금으로 인정이 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현대해상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경영성과급 같은 경우가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은혜적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준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결과 그 차익분에 대한 그 퇴직금을 모두 다 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었고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본 근거는, 일단 이 경영 성과급을 12년 이상 매년 계속해서 지급해서 관례화가 되어 있었고, 지급 기준에 맞는 경영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사용자가 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던 그 상황을 보시면은 단체 협약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급률에 대해서도 협상을 합니다. 혹은 내부 결제를 통해 가지고 지급률이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업 실적이 확정이 되고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연도에 맞춰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던 지급률에 따라서 경영 성과급이 이때까지 지급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행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경영 성과라는 게 결국엔 근로의 대가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의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켜서 근로 제공의 질이 높아지면 이게 결국에는 경영 실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영 성과라는 것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근로의 대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성과급이라는 이제 재원이 이제 뭔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국내 이제 경영 상황 그리고 경영진의 결단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경영 성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이 경영 성과에 기여하는 비율이 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이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회사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협업이 경영 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영 성과급은 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의 대상이 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온 다른 기업에서도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서 임금 체계 등에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판결 내용 중에서 경영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퇴직금에 대한 차익 청구이기 때문에 이제 원고들이 보면은 이제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자체가 퇴사한 이후의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법률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연금 그 차익분을 추가로 납입을 해라 라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퇴사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재직한 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청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영성과급이 과연 임금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시효가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경영성과급을 받았는데 청구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꼭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끝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영 성과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